또 저만 몰랐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나온 뒤 저는 그 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몰랐습니다. 공동계좌도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도 몰랐습니다. 미정도 몰랐습니다. 남편 병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검사 결과까지 또 저만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아니라 밖에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아이들을 키웠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 간호사 호출 소리,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한 달,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아빠 병원에 같이 다녔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야?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야?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숨기고, 돈도 숨기고, 아들도 끌어들이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고,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병원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그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 듣기 싫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울음조차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두 사람을 두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앞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손잡고 다니던 문구점도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 오던 골목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늘 있던 집인데 그날은 빈집 같았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남편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운동화. 제가 몇 번이나 버리자고 했던 신발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아직 멀쩡해.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직 멀쩡해. 그 사람은 자기 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직 괜찮다고,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국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밥 공기도 그대로였습니다. 수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평범한 식탁이 이상하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은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족인 척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은 눈치를 받고 저는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비밀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못 본 겁니다. 정말로 저만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남편 물건을 뒤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고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그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두, 세 장.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진료일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아무 말 없이 혼자. 영수증 사이에는 작은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내에게 말하지 말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말 것.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도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겼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혼자였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찾은 영수증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자 멈췄습니다. 아들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병원 다녔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라고 했지. 근데 영수증은 더 오래됐네.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말 것. 이건 뭐야? 남편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쓴 거야?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었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말라니. 나는 남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이 메모 봤어?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봤어.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은 없었습니다. 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잉, 잉, 시계 초침도 들렸습니다. 틱, 틱,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 받는 사람처럼. 아들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한테 말해.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 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이미 무너졌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해서 무너진 게 아니야. 숨겨서 무너진 거야. 그 말에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처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을 끄면 모든 게 더 무서워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등을 굽힌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문틈으로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맨 위에 적힌 두 글자, 유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유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종이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남편은 종이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첫 문장. 당신에게 끝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서를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걸 써?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몰랐어? 혹시. 당신한테 혹시가 뭔데? 남편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당신이 더 힘들까봐. 저는 남편을 때렸습니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깨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더 아팠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떠날 준비부터 해? 남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멈췄습니다.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병보다, 죽는 것보다 당신 혼자 남는 게 더 무서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강한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미움받으려 하고, 혼자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혼자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부부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만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누군가는 잠들어 있을 시간. 우리는 3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늦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올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빠가 부탁한 장례식장 예약 내역.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손에서 유서가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준비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새벽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병을 숨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까지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아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